안녕하십니까. 에센셜 102제 54번부터 65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사망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매일 변동한다. 자, 해지 환급금은 어떤 변액보험이라도 다 매일 변동하지요. 근데 사망보험금은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2번 변동보험금은 매월 계산됩니다. 맞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금액은 누적되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매월 새롭게 계산이 됩니다. 3번 변동보험금이 증가할수록 최저 사망보증금액도 증가하지 않죠. 최저 보증 사망보험금이나 최저 보증금액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일단 4번이네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마이너스 변동보험금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변액 실적 배당형이라서 그렇죠. 자, 그 다음 연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저 보증 보험금과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특약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은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 변동하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액 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운영 실적에 따라서 매일 계산되어 변동되는 것은 변액 종신이고 일반 종신은 고정되어 있죠. 예, 가입 시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5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저축성보험이기 때문에 최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 받을 수 없다. 어떤 변액 상품도 다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하죠. 2번 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여 해지 환급금 등을 예시할 수 당연히 있죠. 예, 변액연금입니다. 저축성 다 해지 환급금 마이너스 1% 평균 공시이율의 1.5배 기억나시죠? 할 수 있습니다. 3번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을 공시이율, 예,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거죠.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운영이 가능하죠. 예, 일반 계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요. 특별 계정, 예, 변액 형태로 실적 배당형으로도 계약자가 선택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일단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해지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의 계산 주기는 매일로 서로 동일하죠. 예, 보장성 변액보험이 서로 다릅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을 변액연금형, 그러니까 실적 배당형이죠.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의 수령 형태는 예, 이거는 뭐 일반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피보험자 생존 시 종신토록 수령하니까 종신연금형이 될 것 같고요. 일정 기간을 확정하여 나눠 수령할 때는 확정연금형, 계약자 적립금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공시이율 적용으로 증가되는 금액만, 그러니까 원금은 내버려 두고 이자만 받는 거죠. 상속연금형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 최저 보증하죠. 그럼 얘하고 뭐하고 비교합니까?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변동보험금이 아니죠. 사망 당시에 계약자 적립금 플러스 기본 보험금이죠. 를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일반적으로 연금 개시 전까지는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지요.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네요. 세 번째, 연금 개시 이후의 적립금은 변액연금형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우리 앞서서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최저 보증이네요.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사망에 준하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소멸 안 된다 그랬죠.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2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최저 사망보험금은 어떤 상품도 기본입니다. 얘는 선택 못하지만 연금 적립금은 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났을 때 해지 환급금 절대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4번, 해지 환급금 월 1회가 아니라 매일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 보험에서 기납입 보험료로 연금 지급액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연금 지급 개시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가 돼야죠. 어느 시점에서 최저 보증하느냐 기납입 보험료를 연금 개시 시점의 최저 연금 적립금으로 보증을 하는 것이 기납입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계약자는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랬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매월 1회 변동하는 것은 변액 종신,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 되겠습니다. 일시나 보험 추가 가입 방법이죠. 변동보험금 계산 방법입니다. 세 번째,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변액연금보험에서 사망 시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 일단 최저사망보험금은 기납입보험료를 일단 무조건 보증하죠. 그죠? 그러면 연금 개시 전 시점이죠. 개시 전 시점에서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적립금 플러스 기본 사망보험금을 더합니다. 그죠? 그럼 얘가 1,500만 원이네요. 근데 이 1,500만 원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죠. 그래서 최저 기납입 보험료인 2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투자 수익률, 순수익률을 둘 다 예시를 해야 되죠. 둘 다 예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예, 투자 수익률에서 뭘 뺀 겁니까? 각종 비용을 다 뺀 거죠. 비용이 어떤 겁니까? 운용보수, 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항상 투자 수익률은 순수익률보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서 특별계정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저사망보험금은 얘는 안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고정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액연금보험은 다양한 최저보증 기능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죠. 왜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죠? 중도 해지, 그죠? 연금 개시 시점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나올 수 있죠.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실적 배당 자유 입출금 기능을 결합하여 만든 종합금융형 보험이다. 이게 바로 유니버셜이죠. 예, 변액 유니버셜입니다. 실적 배당이니까. 두 번째, 적립형은 얘는 저축성이죠.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얘도 맞죠. 세 번째, 중도 인출은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맞네요. 보험 계약 대출하고는 중도 인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보험기간이 종신이죠. 이건 뭐 변액 유니버셜이든 일반 유니버셜이든 다 유니버셜은 보험기간이 종신이고요. 의무 납입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금액을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서 제가 둘 다 예시해야 된다 그랬죠. 둘 다 가정을 해서 예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여 예시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도 인출은 보험 계약 대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중도 인출하고 보험 계약 대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환 의무 없습니다. 세 번째, 의무 납입 기간 중에 기본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 의무 납입이 말 그대로 납입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기간이죠. 그래서 중지 못합니다. 추가 납입은 의무 납입 기간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지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의무 납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자유 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특약 부과와 자유 납입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변액 유니버셜 보장성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보험금이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그죠? 하나는 변액 종신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보험금이 없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있습니다. 보장형 가운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의 일정 비율, 그 다음에 기본보험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해지 환급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보장형이네요. 보장형의 사망보험금. 자,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최저 보장하는 게 뭡니까? 일단 기본보험금이죠. 자, 근데 이거는 맥스라고 돼 있으니까 변동보험금이 없는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네요. 자, 기본보험금 4,500이네요. 계약자 적립금의 110%. 계약자 적립금이 4,000이니까 4,400이네요. 그죠? 매월 3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했다 그랬으니까 1년에 360만 원이니까 10년에 3,600만 원. 자, 4,500, 4,400, 3,600 중에서 가장 큰 금액 4,5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적립형 저축성이네요.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합니다. 기본보험금은 보장형이죠. 두 번째, 특별계정 운영 보수는 매일 차감하는 거 맞죠? 어디서 차감합니까? 특별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이니까 일반 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었네요.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합니다. 6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변액보험에서 특별계정 운용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이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자산 운용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운용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 규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세 개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방법은 시가법이죠. 시가법입니다. 시가평가합니다. 예, 원가, 장부가 평가 아닙니다. 얼마에 한 번씩? 매일 시가법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에 의한 수익을 매일매일 지속적, 매일매일까지는 좋았는데 매일매일 평가한다는 소리인 줄 알았던데 배당하기 위해서는 배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 계정의 일반 보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지속적인 배당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계정을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인 배당,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죠. 다음 61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이네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자산 운용에서 중시되는 것은 금방 나왔네요. 뭡니까? 수익성이네요. 수익성. 자, 일단 1번, 3번 보기가 첫 번째 거 맞았네요. 일반 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자산 운용에 의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배당, 금방 했던 거 나오네요. 하기 위해서 안정성이죠. 공공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자산평가 주기는 매일, 무조건 매일입니다. 자산평가, 결산 다 매일 시가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매월 평가가, 매월이 아니죠. 매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도 무슨 의미였죠? 자주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변액종신보험의 계약 체결 비용은 위험보험료와 함께 매월 계약 해당 일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하게 된다. 자, 얼핏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 체결 비용은 아예 처음부터 특별계정에 투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수음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딱 둘만 들어가죠. 계약 체결 비용은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차감할 것도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자, 세 번째,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 플러스 저축보험료죠. 부가보험료 아닙니다. 부가보험료는 각종 비용들에 해당되는 보험료 얘기하는 거죠. 62번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에서 납입보험료 중에서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이건 뭐 귀가 닳도록 외우셔야 됩니다.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이건 둘 다 특별계정에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예, 중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사용되는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기타 비용. 자, 기타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를 그냥 편하게 수금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수금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금할 때,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받을 때 이 수금이죠.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수금비, 기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에만 수금비가 필요하겠죠. 나머지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 보험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입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부가보험료. 제가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각종 비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계약 체결 비용, 기타 비용은 계약 유지 전 기간 동안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기타 비용은 예,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에만 사용됩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 오케이.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인데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 계정을 투입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이야기네요. 다음 표의 변액보험 보험료 중에서 자, 일단 영업보험료가 10만 원이니까 월납 10만 원. 그죠? 이게 영업보험료입니다. 중에서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가 영업보험료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표로 거창 이야기했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죠.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보험료는 뭐하고 뭡니까?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89,000원 더하기 3,000원이니까 92,000원이네요. 92,000원이 10만 원 중에서는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의 자산은 계약자 간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투자 수익률, 매일매일의 투자 수익률을 산출해서 그 성과를 매일매일 계약자 적립금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립금 가격이, 적립금 규모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특별 개념 운용보수. 운용보수 여러 가지 있었죠. 운영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뭐 이런 거 있었죠. 1인보수. 특별 계정에 속한 재산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수취하는 보수. 이건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거죠. 운용이니까 운용과 관련된 운영보수를 의미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납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는 일반 계정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거죠.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니까. 근데 일반 계정에서 운용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함정이 되겠습니다. 1회 납입 보험료는 전액이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빠지잖아요. 각종 비용이. 세 번째,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즉시 특별 계정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 그래서 1회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승낙하고 그다음에 승낙일이 청약 처리 기간 이내냐, 그죠? 이후냐에 따라서 청약 처리 기간이 끝마치는 날에 그 다음 날이냐, 아니면 승낙일이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납입한 그날 즉시 투입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 개념 운용보수는 영업보험료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용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계약자 적립금을 운용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률을 부과하는데 어디서 일정률을 부과하느냐면 특별 계정 적립금 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보험료에 대해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해서 특별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합니다. 매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4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특별계정 운용보수율은 펀드별 리스크, 자, 채권형이냐 주식형이냐 아니면 뭐 파생상품형이냐 뭐 이런 거 있겠죠. 리스크에 따라서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운용보수율은 높아집니다. 차등 적용되는 거 맞죠? 2번 변액종신보험에서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3번 기타 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내만 사용하는 사업비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네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죠. 위험보험료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계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점점 줄어든다가 핵심입니다. 얘도 굉장히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관리, 지시 이행, 운영 업무의 위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자, 요거 핵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수탁보수. 얘도 언급이 한 번씩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험료 납입 후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비용. 자, 이제 보험료 다 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보험료가 납입이 끝났더라도 이 보험 상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위험보험료. 위험보험료는 계약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필요하겠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납입 후에 필요한 각종 보험회사 전산 비용이라든지 이제 콜센터 비용 이런 거 다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보수, 최저보증 계속 받아야 되니까 최저보증 비용. 자, 이런 것들이 보험료 납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이 돼야 되는 비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는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자,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은 나이가 많으면 아까 자연식위험보험료가 늘어나서 줄어든다 그랬죠. 그 다음 변액 종신이냐 연금이냐 유니버셜 보장성이 저축성이냐 상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만 채권형이냐 주식형이냐 혼합형이냐 펀드 종류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의 투자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 자, 특별계정이 이제 운용 잘 돼서 투자 수익률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기준가가 오르겠네요. 그죠? 또 하나 뭡니까?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와 투자 수익률 상승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네요. 얘는 보유 좌수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면 기준 가격이 오릅니다. 세 번째, 특별계정의 수탁 보수는 매월 특별계정, 일단 매월이 틀렸네요. 무조건 매일 빠진다 그랬죠.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비용을 차감하게 됩니다. 65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운용보수. 변액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네요. 그죠? 보증비용금은 매일 동일한 금액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한. 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인데, 자, 운영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보증비용도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뭐의 몇 퍼센트입니까? 일반적으로 특별계정 적립금의 몇 퍼센트거든요. 그럼 적립금이 매일 변해요. 왜? 매일 시가평가를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금액의 일정률인데 이 금액이 계속 변하니까 매일 차감하는 금액은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대 동일한 금액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펀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 그다음 투자에 대한 전문가의 일임하는 거죠. 일임보수. 그죠? 그 다음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수탁보수. 일반 사무와 관련된 비용 지급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보수.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운용보수가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해지 시점의 적립금에서 차감한 해지공제액. 자,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빼고 지급을 하겠죠. 그죠? 최대 적용기간은 몇 년? 7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함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계정 적립금에 부과하는 최저보증 비용 일정률이죠. 보험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적용률이 증가하지가 않고 얘는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몇 퍼센트 딱 정해져 있죠.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별계정 운용보수에는 투자 1인 보수 있죠. 사무관리보수 있죠. 신탁운용보수라는 게 없죠. 그죠? 얘는 일반적으로 펀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신탁운용보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